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일시적 2주택 완화 정책이 나왔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해줬습니다. 이 3년은 양도세도 그렇고요, 취득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전부 3년으로 단일화 시켜줬어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들도 어려운 이런 세무 정책을 펼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 머리 안 아플 정도 암기사항이 일단 적어졌잖아요. 1년, 2년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또 처분하면 뭐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양도세 이런 것들은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는 2년이 돼야 비과세를 받아요. 일시적 2주택일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단일화 시켜줘야죠. 3년이면 3년 똑같이 단일화 시켜줘야 파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출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번 정책에 보면 2주택자도 이게 무슨 투기꾼처럼 막 몰았잖아요. 보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필치 못해서 2주택이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주택자로 모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정책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정책은 아주 마음에 드는 정책이다. 그렇지만 큰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모든 정책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방송을 찍어봅니다. 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이에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을 연장해주겠다. 기존에 1년이었던 분도 있어요, 보면. 그리고 또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취득세 중과도 1년 안에 안 팔면 취득세 중과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뭐 2년 안에 안 되면 또 중과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도 3년으로 다 연장이 되니까 완전히 좋은 거죠. 그만큼 시간을 이제 벌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자, 이거는 다주택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3주택이라든지 4주택 이런 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에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걸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가지고 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좀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는요 2년 거주하신 분들만 돼요.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중과세율이 8%인데 요것도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거의 다 1에서 3%, 2주택까지는 1에서 3%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기존에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라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기본공제 12억까지 되는데 부부가 따로따로 갖고 있다면 18억까지 지금 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고령제,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이 적용이 된다 돼 있고,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었대요. 그리고 1년짜리도 있었죠.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 편데, 현재 주택 취득세율이 보면 현재는 이래요. 현재는. 근데 여기 2주택 요것이 조정지역이 뭐 거의 다 해제됐고, 그리고 법 개정, 이번에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소급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1에서 3%로 바뀝니다. 그리고 12%, 8%, 뭐 12%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이 이제 개정 예정인데 이것도 뭐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법 통과가 안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시행령으로 바꿔놓는 상태에서는 이제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요. 조정지역이나 이런 2주택까지는 이제 기본세율이고, 3주택이나 4주택 보면 기존에 있는 세율에서 반값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취득세는, 주택은 4%가 기본세율 아닙니까? 그래서 3주택부터는 4%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정지역으로 묶일 때는 6%, 요것은 맞는 것 같아요. 현실성으로. 요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비조정지역에서는 3주택이 되든 4주택이 되든 4%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않겠냐라고 생각해요. 이거 똑같이 이렇게 요거는 4%로 바꿔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조정지역은 6%, 그리고 조정지역이 해제되고 하면 주택이 이제 적은 분들 2주택까지는 일시적 2주택 이렇게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 그리고 3주택부터는 이렇게 4% 기본세율을 매기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어 보이고요. 너무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바꾸면 안 돼요. 조정지역일 때, 그러니까 비조정지역일 때, 조정지역일 때, 그리고 규제할 때, 이럴 때의 세율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취득세 중과를 너무 이게 12%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대책별 정리인데, 조정이면 보통 1년이었다가 3년이었다, 2년이었다, 1년이었다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2019년 12월 달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에 조정이면 이분들 1년이에요. 근데 지금 22년 5월 8일 날 이때 말 취득하신 분들은 아직 안 지났죠. 이런 분들 3년으로 바뀌니까 이제 3년 안에 파시면 되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고, 이런 분들 있죠, 지금. 이런 분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요즘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래량들이 감소하니까 이런 완화 정책을 해주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시행령은 2월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래요. 그런데 이때 하면은 아직 그 분위기가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소급 적용해서 분위기를 좀 살려보겠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들이 좀 많잖아요. 미분양 아파트를 어느 정도 좀 소진시켜 보겠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급매로 비과세 이런 것들 막 급하게 내놓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교환 계약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막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물건들이 조금 한 1년 정도 여유 기간을 주면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것도 좀 소진시켜주고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매물 동결을 방지한대요. 근데 3년으로 늘어난 사람들은 매물이 좀 들여놓겠죠. 왜냐면 조금 분위기를 보려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동결이 되겠지만, 현재 미분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다 소진이 될 것 같고요.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게 2023년 1월 10일 이후부터 12일자부터요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그리고 취득세 중과는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처분이 1년이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3년 차 처분할 때까지예요. 3년이 넘으면 중과, 아니면은 중과가 아니다. 종부세는 23년 납세금의 성인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보유세 같은 거는 솔직히 다주택자들 좀 많은 분들한테는 더 받는 거는 이제 이해는 하겠지만은, 너무 이제 금액으로 해가지고 받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중과도 주택 수에 중과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렇고, 가격으로 보유세는 매기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세법적으로 계속 개선돼서 나오겠지만은 저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번 그 완화 정책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제 금리가 아직은 막혀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1주택자들, 일시적 2주택자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에 기회하고, 그리고 파는 시기 조정 등은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것도 1주택자들한테는 나쁘지 않다. 미분양 아파트를 완전 소진시켜주기 위해서는 양도세 면제 정책이 조만간 건드려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새뜸마을 9단지가 경매 낙찰이 됐는데, 요게 지금 69% 거의 70% 가까이 낙찰이 됐습니다. 8억 5천대에 낙찰이 됐고요. 차순위 신고도 있었네요. 차순위자가 8억 3,311만 원입니다. 이 차순위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분이 대금 납부할 때까지 이 금액 입찰 보증금 못 찾아가고요. 차순위 신고는요, 낙찰자 금액에서요, 이 입찰 보증금 있죠? 입찰 보증금만큼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선 6천만 원을 빼면 7억 9천 얼마 정도까지 쓴 사람들만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차순위 신고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금액이 차순위 신고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한 분만 신고자로 등록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경매법원에서 차순위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그 금액이 맞는지, 입찰 보증금만큼 범위에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앞에 사람을 봤는데 꼭 납부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차순위 신고하실 필요 없어요. 이 돈이 묶입니다. 한 5주 정도 묶여요. 5주 정도 이상 묶이니까 굳이 차순위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시적 2주택 완화 정책에 관한 내용을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참고해서 하셔도 되고, 그냥 중요한 건 딱 그거예요. 3년 우리 연장됐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빼고 다 3년 연장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시적 2주택자들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